쇼펜하워, 착하게 살수록 호구된다. 사람을 믿는 순간 배신은 시작된다. 경계 없는 친절은 상대를 향한 사랑이나 성숙한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자기 방치이자 착취에 불과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착하게 살수록 인간관계에서 이용당하고 이른바 호구가 되는 이유는 심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이 베푸는 친절이 위험한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진짜 숨막히게 피곤하고 텅 빈 것 같은 번아웃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뼈대리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한 심층 설명인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선의를 베풀고도 상처를 받는지, 그리고 이 정글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하는지 아주 깊고 솔직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늘 사람 때문에 피곤하셨던 분들, 오늘 내용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질문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 콕 찔리거나 욱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떻게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심을 다해 간쓰게 다 내어주며 상대를 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등이나 선 넘는 무례함일 때가 있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그 충격, 그리고 보답받지 못한 내 호의에서 오는 그 뼈아픈 배신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편적이고 쓰라린 감정이 도대체 왜,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친절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반쪽짜리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어요. 무조건 양보해라, 배려해라, 남을 이해해줘라, 착하게 살아라. 맞습니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 가르침에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절반이 쏙 빠져 있습니다. 바로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 말입니다. 선을 긋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친절은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칼로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진짜 뼈 때리는 통찰이 나옵니다. 배신은 대개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길 가다 마주친 낯선 사람의 무례함, 그거 길어야 며칠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는 진짜 상처는요, 우리가 경계를 완전히 풀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보낸 사람들, 내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애초에 나랑 안 친한 사람은 나를 배신할 만큼 내 곁에 다가오지도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친절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걸까요? 이어지는 호의가 권리가 될 때에서 그 무서운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들 하잖아요. 영화 대사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에스컬레이션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소름 돋는 4단계 법칙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 딱 한 번 도와주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2번 도와주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친절하네 라고 생각하죠. 문제는 3번째부터입니다. 3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여러분의 그 귀한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세팅해버립니다. 인간의 이 무서운 습관화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 마침내 4번째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딱 한 번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오히려 자기가 엄청난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합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꺼냈던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이 어느새 누구나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 공짜 자판기처럼 전락해버리는 아주 씁쓸하고도 현실적인 과정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알면서도 자꾸 이런 뻔한 함정에 빠져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와 맹신의 차이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우리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판단하고 믿는 방식 자체에 엄청난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맹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혹시 명확히 인지하고 계셨나요? 진짜 신뢰라는 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아주 천천히 깐깐한 검증을 통해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맹신은 뭔가요? 단지 우리가 고향 친구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내 마음의 경계선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설마 걔가 나한테 그러겠어? 네, 바로 이 짐작, 이 순진한 태도야말로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모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장 피부에 와닿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끝판왕 같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돈이죠.
아무리 끈끈했던 관계라도 돈이 개입되는 그 순간 관계의 역학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변해버립니다. 평생 갈 것 같던 베스트 프렌드는 순식간에 채권자와 채무자로 전락하죠. 피를 나는 가족 사이에는 말 못할 부담감과 깊은 원망이 독버섯처럼 싹 틉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밀었던 도움의 손길은 어느새 서로의 씀씀이를 감시하고 눈치 보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리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추악하고 밑바닥의 민낯을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아예 돌려받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 타격이 없을 만큼의 돈이 아니라면 그냥 처음부터 주지 마십시오. 그게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상처받는지 알았으니 서서히 해결책을 향해 방향을 좀 틀어보겠습니다. 타인과 나 사이의 그 적당한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너덜너덜하게 상처받지 않으려면요. 타인과의 친밀도를 근본적으로 아주 싹 다 재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 하면 무조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비유,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아주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의 온기를 찾아 바짝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비명을 지르며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다 또 추워지면 다가가고 또 찔려서 떨어지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마침내 서로 찔리지도 않으면서 따뜻함은 유지할 수 있는 딱 그 최적의 거리를 찾아낸다는 아주 기가 막힌 철학적 은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엄격하게 나만의 선을 긋는 건 절대 여러분이 차갑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숨 막히지 않고 그리고 서로 피 흘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호흡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절대적인 필수 조건일 뿐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선 긋는 게 죽기보다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 대신 고독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성적으로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해서 늘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분들 있죠. 우리 흔히 이런 분들을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주 거대한 불안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서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겠지? 하는 끔찍한 공포입니다. 남들에게 항상 웃어주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행동의 이면에는요. 타인을 향한 진정한 배려나 따뜻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 혼자 미움받기 싫은 불안, 그리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도저히 맨정신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두려움이 꽁꽁 숨어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모두에게 착하게 구는 건요. 결국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결국 지독한 번아웃에 빠져서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아주 위험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고의 틀을 아예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이 두 단어의 명확한 차이를 아는 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외로움이라는 건 타인이 내 곁에 없어서 느끼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핍입니다. 남에게 병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약점이죠. 반면에 고독은요, 억지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스스로를 꽉 채울 수 있는 내면의 풍요로움이자 아주 강력하고 독립적인 능력입니다. 제발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당장 내일 주말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는 게 외로울까봐 무서워서 내 고마움도 모르는 그 해롭고 독같은 사람들을 억지로 참아내며 곁에 두는 것. 그건 그냥 혼자 당당하게 고독을 즐기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수백 배는 더 망가뜨리는 인생 최악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철학적 통찰들을 우리 삶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 조금 불편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들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인간관계 룰을 새롭게 세워보죠. 첫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그냥 쿨하게 인정해버리세요. 이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냉소주의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보는 현실주의입니다. 쓸데없는 기대와 환상을 버리란 뜻이죠. 둘째, 여러분의 귀한 친절은 길바닥에 뿌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걸 진심으로 고맙게 여길 줄 아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베푸세요. 셋째, 남들이 당신 뒤에서 저 사람 참 착해 혹은 저 사람 변했어 라고 떠드는 평가에 제발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인성이 행동으로 완벽하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절대 네버 여러분의 전부를 쉽게 내어주지 마세요. 기대치를 확 낮추고 여러분 마음의 평온함을 1순위로 스스로 지켜내셔야 합니다. 오늘 다룬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핵심을 찌르는 아주 묵직한 하나의 철학적 결론으로 완성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되 배신당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상처받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예 세상과 철벽을 치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어른의 회복 탄력성이란 건 사람을 사랑하고 기꺼이 신뢰하지만 설령 그 사람의 내 기대를 저버리고 떠나가더라도 내 삶의 뿌리 전체가 통째로 뽑혀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두는 그 단단한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 심층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리에 꽂힐 도발적이지만 반드시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할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그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아등바등하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유일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을 처참하게 배신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늘 타인의 눈치만 보며 바깥으로만 향해 있던 그 희미한 경계선을 이제는 단호하게 내 안으로 다시 거두어들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깊이 파헤쳐본 이 시간들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경계선을 아주 튼튼하게 재점검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자존감을 완벽하게 되찾는 진짜 의미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착함이 진정한 미덕이 되려면 반드시 나를 지키는 단단함과 분별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억지로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연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분명